영상을 모르고 제가 종료를 해서 이어서 하는데,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. 뭐냐면, 첫 번째는, 이거 잘하면은 트럼프가 애초에 연임은 몰라도 이제 두 번 다시 재임하려고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게, 어, 적자국이다,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은 적자국이다, 그러잖아요. 근데 사실 자기가 돈을 푼 거거든요? 자기가 푼 돈 때문에 적자가 심해진 역할을 했거든요? 물론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려면 풀어야 했지만, 어쨌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니까 전 세계가 다 해서 전 세계 전체가 다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 거잖아요?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벌린 일인데 마치 그걸 이전 정부한테 떠넘기듯이 하고 빚을 이제 자기가 빚을 져놓고 자기가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봤을 때는.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건 둘째 치고 트럼프가 부임하고 나서는 그냥 나스닥의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이때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게 없었어. 미중 무역 분쟁이 실제로 발효됐을 때 마이너스 24% 하락이 나온 거고 이 이야기가 거론될 때는 상승이 나왔고 아마 지금 요 시기 이렇게 하락이 나온 요 시기가 이 이야기가 이제 슬슬 거론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거든요. 정확히는 몰라요. 이거는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추측에는 그래요. 요게 지금 이 구간이 딱 마이너스 10%예요.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9%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얼추 얘가 이제 이미 요 시기를 겪었으니까 이번에는 지금 당선되자마자 무역 분쟁을 거론하고 있잖아요. 이 거론하는 시점에서 지금 요 변동폭이 나오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대충 뭐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10, 12? 그 정도 선에서 조금 되돌리지 않을까. 점점 왜 화면이 검해지는 것 같지? 요 구간에서 되돌리지 않을까. 그리고 조금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눌려주고 한 이 실질적인 그 보복 관세가 있기 전까지는 상승을 다시 타다가 보복 관세가 시작되면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해서 요 19년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년도 말쯤에 그게 터졌어요. 터지고 아마 뭐 요즘에 좀 심해졌겠죠. 코로나가 심해져서 위기다. 이게 팬데믹이다. 그래서 쭉 하락이 나왔고 그게 이제 32%인 거고 양적 완화가 되면서 이제 쭉 상승이 나온 거고.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돈을 풀 수가 없잖아요. 트럼프가 이미 돈을 풀었기 때문에. 근데 이런 상승을 내려면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걸 해소하려는 건가? 근데 그러면은 또 요런 구간이 나올 텐데. 음, 일단은 요 정도 지금 구간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마이너스 10%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래저래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쉽게 반등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. 현재 구간에서는 무조건 그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2, 3일 내로는 여기서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17년 1월에서 쭉 상승을 하고 18년 1월이 되고 이때 쭉 하락이 나왔단 말이지. 근데 이제 여기 이 구간이 마이너스 12% 정도 되네. 지금 코스닥이 아니래. 지금 나스닥이 고점 대비 저점하면 마이너스 10%거든요.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그 이미 여기서 겪었잖아, 한번. 경험이 있잖아요. 경험이 있으면 반응이 무뎌져요.
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처음이니까 막 팬데믹이다 이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야 이거 이러다가 지구 종말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러면서 쭉쭉 주가가 빠져요. 쭉쭉. 근데 다시 또 코로나가 발생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만 뭐 이렇게 한 네 번 빠졌다고 치면 다시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한 두 번? 두 번 반? 이 정도밖에 안 빠질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반응이 무뎌지는 거죠.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고, 뭐 별거 아니더라.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은 어떤 대응책이 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, 경험이 있으니까, 그거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굳이 마이너스 12%까지 똑같이 가겠냐. 그게 하나가 있고, 굳이 마이너스 12%까지 똑같이 가겠냐. 지금 마이너스 10% 정도인데. 그게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는 그겁니다. 양적 완화가 이미 돼 있는 상태야. 물론 물가가 올라갔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잡혔어. 그래도 시중에 돈이 어느 정도 좀 많이 풀려 있단 말이에요. 미국은. 물가가 오르니까 화폐의 가치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 양적 완화의 효과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돈들이 미국으로 계속 가니까 달러가 강세잖아요. 강세니까 자꾸 이제 더 미국으로 돈이 쏠리는 거야. 얘네는 그러면 지금 제2의 코로나로 돈 풀었던 이 양적 완화를 지금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봐야죠. 그래서 지금 조금 오히려 더 변동이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 뭐 어쨌든 확률이 반반인데 덜 이번보다 덜 하락을 받냐 아니면 더 받냐 그럼 반반인데 요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경험이 있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을 거다 하는 것과 이때보다는 이때 자금이 많이 풀렸는데 지금도 이제 돈이 계속 몰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변동이 심하지 않겠냐. 왜냐하면 자금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조금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. 덜 반응하는 거. 이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17, 18 요 구간이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재임을 하자마자 미중 무역 분쟁을 거론했다면 바로 지금 요 구간이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트럼프는 1년 정도 임기를 하고 거론을 해서 이런 하락폭이 나오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7, 8, 9월달 관세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24%의 하락이 나왔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24%의 하락이 나왔다. 근데 이 관세가 끝난 게 아닌데 왜 돌려줬지? 돌려준 거는 좀 이야기가 안 되네. 돌려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19년도 시작인데 코로나가 뭐 이때쯤 기억에는 10월쯤에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코로나가 터지고 뭐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10월쯤에 발생을 하고 뭐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이제 팬데믹이 경고가 돼. WHO 뭐 팬데믹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관세는 흐지부지가 되고 관세 영향은 흐지부지가 되고 팬데믹 때문에 32%가 하락이 나왔다. 그리고 양적 완화로 쭉쭉 상승을 했다. 이미 얘는 이제 양적 완화로 쭉쭉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시중에 많이 풀어서 경기가 돌잖아요. 뭐 경기가 안 돌아도 일단 자본시장이 도니까 그런 착시 효과를 갖잖아요. 실물 경제가 안 돌아도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. 실물 경제가 당장 뭐 소상공인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소상공인은 죽어나가는데 뭐 집값이나
투기 자본들은 막 움직이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제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상승이 나오니까 굳이 이 미중무역 분쟁 쇼를 해서 지지율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미중무역 분쟁에 대해서 더 이상 없지 않았나. 코로나로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는데 무역의 그런 의미도 사실 크게 없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스닥이 반등을 나와줘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확실하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갖고 윗꼬리를 끌었으면 좋은데 장 막판에 또 쭉 빠지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00까지 올렸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돌려줘야 되는데 적어도 내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장이 끝나고 금요일쯤 그렇게 되는 것도 또 웃겨. 그럼 금요일에 우리 장은 빠지고 나스닥만 오르는 거 아니야. 뭐 어쨌든 저쨌든 그때쯤에라도 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. 돌려주지 않으면 힘들 수가 있다. 하락이 멈추지 않을 수가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이너스 10%. 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지켜줘야 되는데 잘 못 지켜주네요. 네, 여기까지.